안녕하세요. 저는 이대서울병원 가정학과 박효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겨울철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두 분 교수님 나와주셨는데 먼저 인사 말씀부터 차례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일지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 김원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박계영입니다. 네, 오늘 이제 두 분 교수님이랑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철 건강관리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겨울철 건강관리에 대해서 실제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특히나 요즘 얘기를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게 면역력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겨울철 이제 추운 날씨에 면역력 올릴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면역력을 가장 쉽고 빠르게 이제 올릴 수 있는 방법에는 예방접종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방접종에 대해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두 분 교수님 두 분 다 이제 독감 예방접종 맞으셨어요? 네. 네, 저도 맞았는데요. 사실 병원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이제 의료진들은 특히 독감 예방접종을 맞도록 되어 있어서 환자분들한테 혹시 두 분 교수님은 독감 예방접종의 어떤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진료 보실 때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나요? 이제 보통은 독감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정말로 예방접종과 생각 없이 이제 다른 진료 때문에 오셨다가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 독감 예방접종은 꼭 필요한 걸로 보통 말씀을 드리면서 가장 크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걸리는 것 자체를 막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제 중증으로 가는 거를 최대한도로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고생을 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설명을 많이 드리죠. 그러면 이제 사실 노인분들은 국가에서 이제 무료 독감도 맞으시라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보건소나 이제 1차 의료기관에서 무료 독감을 많이 챙겨서 맞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좀 챙겨서 맞는 분들이 좀 적어서 혹시 이제 젊은 환자분들한테는 성인분들한테 어떻게 좀 권고를 해주시나요? 박계영 교수님. 네, 말씀하신 대로 젊고 건강하면 이런 독감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독감 예방접종이 꼭 필요한 연령대가 소아나 노인들 그리고 만성질환자들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생활하시는 가족 구성원들도 꼭 접종을 해서 면역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독감 예방접종을 안 맞아도 독감에 안 걸리는데 왜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을 두 분께서 해주시나요?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거가 결국은 이제 예방접종이 뭐 하면 무조건 안 걸리고 안 하면 뭐 걸리고 뭐 이런 문제는 꼭 아닐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항상 사실 건강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예방접종만큼 또 효과적인 것도 없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면 아까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뭐 중증 질환으로 가는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고 또 걸린다고 하더라도 꼭 중증이 아니더라도 고생을 덜 하는 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어디에서 독감을 걸릴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면 독감 예방접종을 실질적으로 받으면 꼭 이제 뭐 노인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효과는 있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이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처음에 또 생각을 안 하셨다가도 또 생각을 하셔가지고 또 맞기도 하고 이러십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인턴을 할 때 그때 독감 예방접종을 병원에서 맞으라고 했는데 제가 막 바쁘다는 핑계로 좀 늦게 안 맞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B형 독감에 한 번 걸리고 한 달 뒤에 A형 독감에 걸렸거든요. 실제로 이제 응급실에서 인턴을 하다가 이제 응급실에 독감 환자로 오신 분들한테 이제 독감 옮았던 거예요. 그때 사실 독감에 처음 걸린 거였는데 태어나서 너무 아팠어가지고 열도 많이 나고 일단 전신 근육통, 오한 뭐 너무너무 몸이 아팠어가지고 다음부터는 무조건 독감 예방접종을 꼭 맞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은 뭐 마스크라든지 손위생이라든지 독감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로 좀 독감에 대한 어떤 면역력을 키워서 그런지 독감은 걸리진 않았는데 사실 조금 이 얘기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는 있지만 환자분들께 이제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매년 항원 소변이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유행했던 독감 바이러스가 올해는 조금 변화가 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독감 예방접종이라는 게 사실은 그 예방접종 백신 주 안에 들어가는 게 그 유행할 그 바이러스의 항원주를
예측을 해서 추측을 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항원성이 잘 맞으면 사실은 예방 효과도 좀 더 올라가고 항원성이 좀 잘 안 맞는 경우에는 예방 효과가 떨어지긴 하는데 뭐 숫자로 말씀드리자면 예방 효과는 한 50%에서 많으면 80%까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젊은 성인분들이든 뭐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든 기저질환이 있든 없든 특히 독감 예방 접종은 누구나 꼭 맞아야 되는 예방 접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 말씀도 저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보건 쪽에 굉장히 전문가들이 올해 뭐가 유행할지 그걸 굉장히 고민을 해서 정하고 그걸 예측해서 이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과 큰 차이가 없어서 거의 같은 걸 쓰고 있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변이가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뭐 연구를 그만큼 해서 한 거면 이렇게 맞겠다 이런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독감 말고 또 다른 겨울철에 좀 꼭 맞으셨으면 좋겠는 그런 예방 접종은 어떤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세트처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가 그 폐렴구균 그거랑 요새 이제 코로나로 항상 고생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접종 그리고 요 독감 이 정도는 꼭 맞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5세 정도 이상이 되셨을 땐 사실 세 개 다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조금 젊으신 분들 같으면 사실 이제 뭐 폐렴구균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후순위로 두는 것도 가능하지만 아까 독감 예방접종 때 이제 한참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크게 고생 안 하고 남들보다 조금 적게 고생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맞으실 수 있으면 맞아서 손해볼 만한 예방접종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독감과 폐렴구균 그리고 대상포진도 보통 많이 같이 맞으시게 되고요.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특히나 이 세 가지 한 번에 맞으시는 것도 진료실에서 많이 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대상포진 예방접종 말씀해 주셔서 저희 부모님이 이제 평소에 건강관리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뭐 식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매일매일 이제 좀 신경을 많이 쓰시고 갖고 있는 기저질환도 이제 그 고지혈증, 이상지질 혈증 말고는 두 분 다 다른 기전이 없으신데 어머니가 작년 겨울에 1월쯤에 대상포진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어떤 일시적인 그런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대상포진이나 이런 좀 증상이 좀 심하고 사실은 대상포진이 목숨이 위험한 질환은 아닐 수는 있지만 사실 증상이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통증도 굉장히 힘들고 그다음에 신경통이라든지 이런 합병증 위험도 특히 고령에서 더 높고 그래서 특히 노인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런 겨울철에 꼭 필요한 그 예방 접종을 미리미리 좀 챙겨서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대상포진은 보통 이제 그 권고되는 건 50세. 네, 그리고 60세 이상은 좀 더 강력하게 권고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 1월에 걸리셨으면 한 1년 정도는 이제 안 맞고 계시면 꼭 그러셔도 될 것 같습니다.